남편은 여전히 굳세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요, 비이성적인 대중 심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꼭지라고요. 1년이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설득에 실패했고요. 그러던 남편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 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니나맘입니다. 열심히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임장도 다녀와서 내 집 마련의 실마리가 딱 보이려고 할 때 가장 큰 벽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느끼시나요? 취득세? 대출 규제? 제 경우에는요, 지금 집값 꼭지야, 인구 감소한다는데 부동산은 끝이라고? 라는 남편의 완고한 반대였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전형적인 부동산 폭락론자였습니다. 뉴스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나면요, 내 말 맞지? 라면서 확신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기사가 나면, 아니 이게 말이 돼? 가격 봐봐봐, 꼭지야 꼭지, 아 곧 폭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남편하고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투자 메이트가 되고 남편의 은퇴를 함께 설계하기까지, 그 과정의 첫걸음에는 남편을 설득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폭락론자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게 됐는지 가볍게 경험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은요, 저랑 남편 모두 전세 예찬론자였습니다. 저희 30 나이에 결혼하면서 세상 물정 몰랐죠.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반전세 신혼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둘이 밤에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했던 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세 대단하지 않아?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딱 2년 맡겨두기만 하면 내 돈 100원 한 장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는 거잖아. 물론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제도의 장점이 많기도 한데요, 투자자가 된 지금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전세는요, 큰 돈을 운용하지 않고 자리에 깔고 앉아서 놀리는 꼴인 것 같아요. 물가랑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 시세 역시 함께 가파르게 오르니까 말이죠. 저희가요, 신혼생활을 평화롭게 이어가는데 약간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시세도 막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요, 저희의 저축액보다 훨씬 더 컸고요. 저는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다들 집을 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물가 상승은요, 밥값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집을 사두지 않으면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죠. 저는 내 집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욕구, 이런 게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남편은 여전히 굳세더라고요. 여전히 폭락론자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요, 물가 상승에 따른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대중 심리에 의한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꼭지라고요. 무엇보다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빌려서 막 20년 30년을 대출 상환에 허덕이면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분 이상 오를 때가 많았고요. 그 등락이 실제 대중심리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어쩌면 정말 하락이나 폭락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만은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은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저는 내 집이 없이 살다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 시세의 움직임과 우리 자금으로 어떻게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매일같이 남편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만 해서 설득이 될 리가 없어요. 매일 엑셀 파일로 계산해서 숫자로 보여줬어요. 우리 소득의 증가세보다 집값 증가세, 그리고 전세 가격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이것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전부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갭으로 사두고 돈 모아서 들어가야지 서울에서 사는 게 가능해, 이렇게 설득했죠. 그 당시에 회사 근처 아파트에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어떻게 매수 가능한지도 계산해서 보여줬고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설득에 실패했고요. 그러던 남편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 뭐였을까요? 남편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요, 1년을 설득한 제 한마디가 아니라 친구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 친구한테 부동산 투자 사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일단 보러나 다녀볼까? 이래요.
마누라 말은 1년을 들어도 설득이 안 되더니 친구 말 듣고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걸 보고 약간 허탈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의 그 긴 시간의 설득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았다면 친구 말 한마디 듣고 마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남편이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비법이라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치로 보여줬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도요, 남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행까지 옮겨지기 힘들어요. 저는 몇 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매번 요약 정리해서 남편한테 공유를 해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둘째, 싸우지 말고 스며들기. 남편이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싸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년의 설득 과정 동안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를 막 던지기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주제로 매번 내내 싸웠다면요, 남편이 친구 말 들어도 고집 피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집을 사든 안 사든 중요한 건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일인 거잖아요. 셋째는요, 친구 사례 듣기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친구 사례를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주변인들의 사례가 있어야 나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그 사례를 풀어줬던 그 친구분을요,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설득하는 목적이 단지 고집을 꺾기 위해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라는 그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 혼자서는 결정 절대로 안 하지. 당신이 우리 집 경제의 기둥이잖아? 아이, 내가 그냥 공부한 거 같이 검토만 좀 해줘. 이렇게요. 자존감을 좀 세워주면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 그게 제 설득의 핵심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이 순자산 6배라는 제 투자 이야기의 첫걸음이 되어 주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경험해본 여러 부동산 투자 방식들 중에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